화가는 원래 1916년 평안남도 아주 부잣집 이남일녀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사랑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5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고 10살 때 고구려 백화에 가서 대단한 감동을 받아서 여기서 자국하게 해주세요 애걸을 하고 실제 자국이기도 했답니다. 그 후 오산학교에서 민족정신을 잘 교육받았고 미국 예일대학 미술대학을 수석 졸업한 임용련 선생님을 잘 만나 지도를 좀 받으면서 일본 유학을 권유받아 8년 유학을 했는데 5년 동안 한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귀국을 했을 때 이 교제했던 여성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국에 따라와서 결혼하자 했는데 이 여성은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이름의 일본 여성이었고 큰 회사 사장 딸이었고 미술학교 후배였고 나이는 4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화가 30살 때 한국에서 이 여성에게 쪽두리를 씌워주고 전통 한국식 혼례를 하면서 이제는 한국 여자다. 한국 이름을 지어주마.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여자다 해서 남영남 큰덕 성은 나와 같이 이씨로 하자 해서 이남덕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결혼을 했고 2년 뒤에 큰아들 태현이가 태어났고 다시 2년 뒤에 작은아들 태성이가 태어났고 그 다음해가 1950년 6.25 전쟁이 꽝 터졌어요. 삽시간에 공산화가 되면서 이북이었고 대지주 집안이었기 때문에 다 공산권에 빼앗기게 되고 탄압까지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원산항을 출발해서 부산에 왔는데 부산은 너무 복잡하고 불안해 해서 다시 제주도로 따뜻한 쪽 찾아 남쪽으로 서귀포로 이 초가지 옆에 보따리 2개 들고 오시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 초가지회 상황은 7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딸 4의 젊은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당시에 남편이 반장이었는데 따뜻한 마음의 서귀포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집세 한 푼 안 받고 저쪽에는 작은 방과 부엌을 화가에게 빌려드린 겁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작은 방이었지만 4 식구가 누우면은 겹쳐지고 포개졌지만 그러면은 더욱더 껴안고 뒹굴고 하면서 대단히 진한 가족 사랑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그 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4 식구가 부산으로 갔고 부산 가니까 전쟁 여파로 엉망진창이었고 2 아들을 정상으로 키울 수 없게 되자 2 아들 데리고 부인이 일본으로 가면서 빨리 따라오세요 했는데 화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쫓아갔지만 당시 능력으로는 일반 선원증밖에 마련할 수가 없어서 겨우 일주일 같이 살다가 헤어지게 되고 그 후 화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안 먹어서 영양실조 간염으로 41살 나이에 1956년 9월 6일 서울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을 때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화가의 노력은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성공적인 전시회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으로 재결합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상 화가의 위대한 작품은 거의 그 시기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데 결정적으로 1955년 1월 서울 한복판 미도파 백화점에서 대망의 개인전을 열었어요. 역시 대부분의 작품은 찬사 속에서 성공적이었는데 같이 전시했던 은지화 수십 점을 당국에서 음화 추나라고 강제 철거를 하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실패한 전시회가 되고 말았어요. 은지화란 담배를 쌌던 은박지에 날카로운 못 같은 것으로 선을 그리고 그 사이에 물감을 입혀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예술성, 작품성, 독창성이 세계적이다 해서 뉴욕 모던 아트 뮤지엄에 전시가 되었던 그러한 세계적인 명작인데 부인의 가슴, 유방을 그렸다고 그걸 음화춘화라고 철퇴를 내렸던 것이죠. 화가는 길을 가다가 담배 껍질을 보이면 얼른 주워가지고 은박지를 빼내어서 거기에 서귀포에서 행복했던 가족의 사랑을 그린 것이고 사랑의 추억을 그린 것이고 가족의 재결합의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작품이었는데 그걸 음화춘화라고 철퇴를 내려서 실패한 전시가 됨으로 해서 그 상처와 충격이 워낙 커가지고 절망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워낙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한 화가가 당시에 아주 어렵게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렇게 열었던 전시에 실패로 해가지고 대단히 큰 충격 좌절로 접어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나무님을 다 모아서 한두 달 더 새로운 전시회를 시도했고 일본으로 가는 길을 또 새롭게 찾아봤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가족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가족이 전부였던 화가는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음식 맛을 잃어서 거식증이라고 안 먹어서 영양실조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화가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의미가 깊었던 때와 장소는 서귀포 이 초가집 시절이 될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화가의 마음의 고향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드리고자 이 일대를 전부 매입을 해서 이중섭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옆에 있는 도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화가 이름을 거리명으로 해서 이중섭 거리 정부 지정 도로가 되고 있고 이 초가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당시에 방을 빌려드린 할머니하고 당시에 3살이었던 넷째 딸이 할머니와 같이 이 집에 살면서 지킴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은 일종 시립미술관인데 1층에 진품이 10석점 전시가 되고 있고 2층 복판에 화가의 편지, 가족과 헤어졌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랑의 편지를 나눴는데 화가가 보낸 넉 장의 편지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요, 선생님. 예, 저는 고동주라고 합니다. 아, 예. 아이고,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